다시 다 끄고 얘도 끄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켜지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저장되어 있죠, 만든 거. 그래서 이제 만든 거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장 안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쓰는 소스 코드는 좀 콜앱에 옮겨서 여기 수업 페이지에 이런 거 올려드렸듯이 올려드릴 겁니다. 굳이 따라 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따라 치는 거는 받아쓰기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때 뭘 쓰는지 뭐 개념 같은 거는 나올 때마다 언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뭐 간단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뭐 0부터 100까지 한 번에 다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각 파트에 뭐 이미 구현된 게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긁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게임 제작. 자,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그때 오류를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게 반복문이나 뭐 리스트가 어려우면 수업 페이지 다시 가서 그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쓰는 거는 뭐 정답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게임 화면이 있고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고 이게 뭐 좌우로 움직이는 아니면 이제 또 저기 위에서 내려오고 또 얘가 뭐 투자체를 발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할 건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하나 만드는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쉽게 하려다 보면은 뭐 결과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화려한 걸 만드는 게 안 되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 전체 구성에 대해서 전체 구성 자, 전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할게요. 이 상황을 알고서 듣는 거랑 이제 무작정 만드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뭐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죠. 캐릭터. 그리고 이런 캐릭터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캐릭터가 화면에 있으면 좌우로 움직이도록 좌우로 움직여서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데 이 방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판이 이 영역이 뭐 게임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게임 화면인데 플레이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게임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내려오면 이제 내려오면 적이 내려온다면 얘는 뭐 플레이어가 이제 뭐 고정이라 투사체 발사하면은 투사체를 뭐 이런 식으로 발사한다면 그냥 죽죠. 맞죠? 이거는 근데 게임 맞아요. 이런 경우엔 이 플레이어가 가만히만 있으면 게임이 아닌데 적이 이렇게 내려오고 플레이어가 쏜 투사체에 맞아서 뭐 그런 변화가 생긴 거면 게임은 맞는데 재미는 없겠죠. 이 게임을 간단히 이해해보자면 이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들의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그거는 영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고 얘는 뭐 잠깐
여기서 자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의 위치가 좀 너무 크니까 줄일게요. 왼쪽, 중간,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화면을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처음에 왼쪽에 있던 게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초당 주사율 FPS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1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자면 여기 위에 시간이, 여기가 시간 t는 0, t는 1, t는 2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순이니까 이런 순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거는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찍힌 스크린샷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각 상태가 나오죠? 0, 1, 2 순서대로 실행한다면 왼쪽에 있던 게 가운데 있던 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뜯어보고 나니까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정지한 이미지인 거죠. 사양 높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기 안에서 연산 과정이 있어서 부드러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멈춰 있는 겁니다. 찍히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지된 이미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게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 이동하는 커맨드를 뭐 방향키나 스페이스바, 이건 조금 줄여서 뭐 방향키나 뭐 스페이스바로 설정하면 그게 게임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 포착에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는 건 동영상이고,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이 조작을 통해 뭔가 행동을 취한다면 그게 게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과 영상의 차이점은 조작입니다. 보통 조작은 방향키로 할 건데, 방향키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위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좀 특정 키를 눌렀을 때 그때만 그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을 눌렀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뭘 누르는지에 따라서 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락실 게임도 이런 방식이에요. 진행해보면 뭐 특정 키마다 약속된 게 많습니다. 지정된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고, 뭐 다른 키를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고가 미리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게임이 되는 겁니다. 게임은 본인이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키를 누를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 그걸 정하는 데 있어요. 어떤 특정 동작을 하고 싶으면 이 키를 눌러야겠다가 아니라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 뭐 이런 키를 누르면 뭐 이런 행동을 하게 해야겠다가 맞습니다. 게임 유저면 튜토리얼을 하면서 뭐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익히잖아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걸 정해야 돼요. 유저보다 빨리 정해야 됩니다. 어떤 키를 누르면 뭐가 되게 해야겠다, 그걸 이제 바탕으로 튜토리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어, 초기화를 할 건데, 이 초기화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변수 선언 정도가 됩니다. 변수 선언. 이 왜 초기화인지는 하다 보면 알 거고요. 변수 안에 값이 세팅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되는 거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대부분 미리 세팅된 값이 있어야 조작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초기화 먼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게임화면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게임화면 설정인데, 이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어떤 때는 뭐 화면이 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크게 나오다가, 어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게임화면 크기랑 별개로 이 창 크기를 설정하면 그건 맞는데, 이 실행만 똑같이 할 뿐인데 나오는 모양새가 영 불규칙한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하려면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게임화면 크기는 고정할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라서, 안 그러면은 이거 역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됩니다. 우선은 얘는 크기 고정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게임 화면 내에서 내부 설정. 이거는 변수가 담당해요. 이것도 이 앞에 과정에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이 게임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메인 이벤트인데, 처음에는 FPS를 먼저 하겠습니다. 4-1 이걸로 해야겠다. 4-1 얘는 FPS 프레임 퍼 세컨드 FPS 설정. 이 FPS를 우리말로 하자면, 풀어 쓰자면 이제 초당 이미지 업데이트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몇 번 깜빡일 것인지. FPS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10이라면 초당 10번 깜빡이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1초에 10번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1초에 이미지가 10번 바뀌는 거예요. 10번 동안 이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FPS가 60이면 뭐죠? 1초에 이미지가 60번 바뀌는 거죠. FPS 60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요즘은 하도 그 장비나 이런 게 좀 상향 평준화가 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60만 대도 꽤 눈이 아플 겁니다. 높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빨리 연산을 해야 되고 이미지를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FPS가 높은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더 많이 연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만약 본인이 하는 게임이 진짜로 그래픽도 훌륭하고 타격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을 때랑 이 적을 때랑은 좀 다르죠. 적은 경우에는 적이 이렇게 3명 있다고 할 때 이게 플레이어고, 이때는 3명만 다뤄도 되는데, 이게 적이 1만 명 이거면 이거 다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훨씬 더 많은 화면이 필요할 거고요. 그 오브젝트가 좀 불규칙적인 패턴이 있게 움직여야 돼요. 그것도 이제 별개로 동시에 플레이어도 좀 더 움직여야 되고,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이 FPS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입력인데, 입력은 생각해보면 뭐로 하나요? 보통 키보드로 하죠. 키보드. 근데 입력의 경우는 마우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도 입력이에요. 키보드는 당연하지만 마우스도 입력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일시정지 버튼이라고 할게요. 이걸 누르면은 일시정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마우스로 누르면 일시정지 또는 키보드의 P, 퍼즈의 P를 단축키로 해놨는데 아무리 P를 누르거나 클릭을 해도 일시정지가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 일시정지를 하라는 명령을 안 넣은 것 뿐입니다. P를 눌렀을 때 이 게임 시간을 멈추고 일시정지 하라는 명령을 안 넣은 겁니다. 그게 되려면 이 게임의 상태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게임하는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거나 이제 P를 눌렀다면 그거를 게임이 알아야 돼요. 쭉 실행하는 도중에 이 특정 시점에서 P가 입력됐거나 마우스 클릭했거나 이거를 먼저 감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입력 감지를 먼저 해야 된다. 감지. 입력 감지가 먼저입니다. 방향키를 눌렀다가 뗐다까지. 왜냐면은 이제 누르기만 하면 끝나지 않으니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투사체가 발사된다고 가정하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어요. 이거는 스페이스바 학원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끝난 당시를 알아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이제 뗐는데도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은 입력했을 당시랑 뗐을 때 당시를 알아야 돼요. 키가 눌렸거나 마우스 클릭 멈췄거나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그 이스터에그로 숨겨놓은 게임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임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데 이 위아래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위로 가고 마우스를 떼면 다시 떨어지고 아니면 이게 모바일 기기라서 하면 화면 터치를 하고 있으면 올라간다든가 떼면은 떨어진다든가 의미인지 아시죠? 이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이 게임 플레이를 죽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움직이는 게임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처음에 마우스를 눌렀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뗐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눌렀을 때만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떼면 떨어져야 되니까. 감지를 해서 코드 내에서 어떤 장치로 이거를 감지하고 입력이 들어온다. 그럼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방향키를 왼쪽을 누른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을 누른다면 오른쪽으로 가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발사해라.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지한 걸 바탕으로 해당 키의 역할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돼요. 입력 감지를 통해서 이 게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미리 있다면 의도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키, 물음표 또는 느낌표 이런 키가 들어온다면 얘네는 아무런 기능이 없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약속된 키랑 코드랑 매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변화를 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력이랑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플레이 타임. 이게 무슨 말이냐? 뭘로 설명할까? 만들려는 게임 기준 있죠? 만들려는 게임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 안에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 뭐 입력을 먼저 해봅시다. 방향키를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맞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때는 입력에 따른 변화입니다. 어떤 키를 누르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 그 플레이어 상황이 아닌 뭐 적의 상황을 한번 이번에는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만히 있습니다. 적이 있는데, 이 키보드를 뭐 아무리 눌러봐야 적이 뭐 움직이나요? 뭐 왼쪽,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러면 뭐 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적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끝이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조작 없이도 이 자리에 생기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입력에 따른 변화가 아니죠. 그러면 게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 알아서 뭐 랜덤으로 뭐 이런 자리에 태어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얘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두면은 그냥 내려와야 돼요. 어떤 입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력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게 있는 거고, 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전사 작업,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리는 거, 이것도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자면, 얘네는 지울게요. 원래 이 게임 하면은 총 두 개예요. 왜 두 개인지 알려드리자면, 게임 하면은 간단하게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왼쪽의 경우는 코드 내부 정도로 보면 돼요. 코드 내부. 여기는 코드 외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가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에요. 사용자가 보는 화면. 총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테트리스로 설명을 해보자면, 뭐 테트리스에 뭐 이런 블록이 있죠. 일단 그냥 테트리스에 이런 길쭉한 블록이 있죠. 이렇게 생긴 블록이 화면 내부에서 생성됐어요. 근데 이 블록은 아직 뭐야?
사용자가 보는 화면. 왜 없어졌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블록이 코드 내부에서 생성됐습니다. 생성됐는데 이 블록은 아직 화면에 안 보여요. 화면에 안 생겼습니다. 이 블록이 생성된 거랑 별개로 이 화면에 보여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코드 내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이건 게임이 아니죠. 이 코드 이 블록이 발생한 걸 보고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거를 세로로 돌릴지 뭐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할지. 그리고 이 블록은 눈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우리 화면 사용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 코드 내부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제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코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변화한 결과를 우리가 본 화면에도 똑같이 입혀줘야 돼요. 처음에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거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얘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 내부에 생성돼서 우리가 보는 화면까지 생성된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코드 내부에서는 착지를 완료했어요. 착지 완료했는데 그 과정이 안 보여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착지한 상황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안 보여주고 그냥 위에 있다가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아래에 붙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블록만 떠요. 그 다음 블록 나오고 이번에는 이런 블록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블록이 나왔는데 나오는 거는 똑같이 보여요. 이런 블록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코드 내부에서 착지한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착지하자마자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사용자는 못 본 겁니다. 이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해야 이 영상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착지한 것만 이미지만 덩그러니 던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이 내부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얘는 코드로, 다시 말하자면 코드로 작성된 거니까 볼 수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좀 그려야 됩니다. 코드로. 그거를 우리는 초당 60번 1초에 60번 정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사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게임 화면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게 뭐 그리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코드 내부의 상황과 눈에 보여주는 건 별개의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중간 과정에 블록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 뚝뚝 끊기는 게 싫으면 이 화면으로 보이는 그 과정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좀 크면 클수록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좀 보이겠죠. 근데 이 중간에 그 중간 과정을 안 그리고 좀 직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딱 쌓이기만 하면은 좀 게임 난이도가 좀 수직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발력 테스트처럼 되는 거니까. 그 순간 떨어진 순간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수직으로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 두 개로 이루어질 거고요. 코드 내부에서 발생한 상황을 눈으로 보여줘야 진짜 애니메이션 같이 영상처럼 화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깜빡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이거는 처음에 뭐 정지된 이미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움직일 때 이 순간순간에 찍힌 스크린샷이라고 했죠. 정지된 이미지인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코드 안에서 돌다가 아래로 떨어졌고 이제 뭐 그리고서 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거로 끝인데 말이 안 되죠. 업데이트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그러고 나면 이 보이는 화면을 업데이트해서 특정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종료해야죠. 종료. 이게 전부인데 해보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거는 이 3번이랑 4번 4번 중에서는 이거 좀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줘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사작업 FPS 있죠? FPS 업데이트 입력 감지 이런 거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쓸 거고요. 잘 구현된 걸 적용하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낯선 부분은 변수 설정이랑 입력 시간과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전체적인 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내부 사항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거는 이 주피터 노트북 화면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ip install 파이게임 그리고 이걸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끝인데 이 pip 명령어는 그거예요. 그냥 모듈 설치하는 거 인스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게임도 알아서 불러왔고요. 보시면 successfully installed 파이게임 버전 나오죠? 지금 설치된 버전은 2.3.0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치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면 잘 불러오죠? 왜냐면 방금 설치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게임 공식 사이트인데 요거 공식 사이트인데 뭐 이 파이게임 안에 있는 뭐 내장 함수 뭐 이런 거 쓰고 싶은데 함수를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docs라고 되어 있죠. 도큐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식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제 스크롤 내려보시면 여기 튜토리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해외 사이트라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불편하면 한국어로 번역하기 쓰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 여기는 레퍼런스 뭐 참고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거는 뭐 예제 정도로 나와 있을 텐데 GitHub으로 연동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런 거는 다른 라이브러리 공식 문서에도 있고요. 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써야 하는 뭐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모른다. 그러면 뭐 라이브러리 이름과 그 뒤에 독스를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면 셀레니움 독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식 문서. 근데 이거 여기는 왜 공식 문서라고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좀 쓸 때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 찾아보고 쓸 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 쓸 때 이 주의해야 될 점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런 빈칸 취합문 할 때 뒤에 포맷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써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뭘 넣으려고 하는데 포맷을 쓸 때 여기 온점이죠. 근데 이거를 나 온점 싫어 하면서 쉼표 찍고 써버리면 여기 백날 첫날 해봐야 안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규칙이랑 문법 그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런 참조자료, 레퍼런스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에 보면은 좀 따라할 게 많습니다. 타임? 타임 같은 거. 아니면 또는 뭐 난수 발생하는 거. 그것도 따로 있고요. 보면은 FPS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한국어로 한번 볼까? 시간, 프레임 속도 계산. 그러니까 게임의 프레임 속도 계산하는데 초당 프레임 수 FPS예요 이게. 이거에 대한 마지막 10번의 호출을 평균 한다고 하는데 사용법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예제를 한번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했으면 블록이랑 또 설치 잘 된 거예요.